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단일과 인도 럭키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국경 없는 토론 2020년 첫 시간 두 분과 함께한 첫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네. 2020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어요, 또. 그렇죠. 네. 시간이 정말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뛰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연말, 연초 어떻게 보내셨어요? 다니엘. 우린 거의 함께 보냈죠. 저희가 뭐 송년회도 하고 네. 뭐 와인도 마시고 막 그랬었죠. 근데 저는 독일 갔다 왔어요. 네. 집에 다녀오셨군요. 네, 잠깐 다녀와서 네. 푹 쉬다 왔는데 그래서 오질독자게. 그래서 얼굴이 좋으시네요, 오늘. 네, 엄청 충전이 됐어요. 시차 때문에 되게 고생하더라고요. 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럴 수 네네. 있겠어요. 우리 럭키 씨도 역시나 바쁜. 저는 사실 연말에 네. 그 작년에 뭔가 송년회가 조금 너무 많이 가게 돼서 1월 1일부터 정말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해서 조금 회식도 조금 줄이고 네.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살이 빠지지 한 어제 저울에 올라가니까 한 500g 정도 빠지더라고요. 아직은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네. 날 거예요. 저는 티 안 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운동하세요? 저는 옛날에 운동 되게 많이 했어. 원래 인도에서는 배드민턴 선수 될 뻔했었어 어렸을 때. 네. 엄청 잘해요. 네, 근데 작년에는 운동을 거의 안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조금 실망했는데 저에게 네, 올해는 일단 다시 그 러닝이랑 또 푸시업. 저는 너무 막 무리한 운동보다는 약간 피트니스적으로 약간 크로스핏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조금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 올해도 건강하셔야 또 저희 그렇죠. 세만 씨 건강하고 오래오래 하시니까요. 우리가 또 좋은 그렇죠? 소식을 들을 테니까요.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들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최근 이란 테헤란 근처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이란군의 미사일 발사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이란 사이의 국제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도 국가 간 갈등 속에서 민간인이 타고 있는 여객기가 격추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선 우리가 모르는 국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의 희생도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과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도 다소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와 희생, 우리가 과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오늘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의견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고 때문에 네, 네. 저희가 한번 이 주제를 정해봤는데 이란 상공에서 민간 여객기가 추락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란은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란군이 미사일로 격추시킨 참사인 것으로 결국은 밝혀졌고 무려 17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두 분도 이 소식을 당연히 보셨을 테고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사실 뉴스 보는 걸 평소 되게 좋아해서 그 집에서도 CNN을 자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금융 관련된 친구랑 같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딱 나왔을 때 뭔가 의심했어요. 그냥 바로 그 얼마 전에 이 이란이랑 미국 사이에 약간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란 쪽에서는 이거는 그냥 비행기 문제 때문에
됐다고 했을 때 뭔가 사실 의심했어요. 며칠 동안 밝혀지지도 않고. 저는 되게 뭔가 좀 의심스럽고 이게 왜냐하면 비행기를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이 비행기가 사실 3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는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이제 와서 인정하니까 사실 거기에 사망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무책임 있는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맨 처음에는 기술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 상황에서 기술 문제? 이거 좀 희한한데? 약간 좀 의심이 많이 갔었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추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제일 친한 독일 친구가 비행기 조종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때 아직 이제 미사일 그런 격추 얘기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야 근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바로 추락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평가해 주더라고. 그래서 네. 그때 희한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밝혀지니까 원인이 조금 네. 놀랬죠. 원래 비행기에 뭐 조금 다른 얘기도 하잖아요. 비행기의 제일 위험한 시간은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한 시간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란 정부에서는 이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 되게 그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정부에서는 이거는 정말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많은 가족들이 또 되게 슬퍼할 거고 네. 책임감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명 피해를 냈고 네. 그래서 이란 지도부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까지 발생을 해서 이제 이란 내부에서는 그 시민들이 이제 반정부 시위까지 일어날 정도로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더 이슈가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란과 미국이 최근에 갈등이 굉장히 좀 많이 고조가 됐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건 오래된 일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제 뭐 미국이 핵합의 파기하고 이란의 제재 부과하고 또 뭐 친이란 시위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공격하고 결국은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하는 일까지 네. 뭐 지난해 1년 동안 쭉 이런 일들이 그렇죠. 생기면서 지금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더 심각해졌는데 뭐 갈등은 갈등이고 그런데 왜 국가 간의 갈등 때문에 애꿎은 정말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게 사실 전쟁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은 희생자는 결국 민간인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쟁 이제 어떤 다른 나라 공격하고 결국 우리나라 위해서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 민간인들이 제일 많이 희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거는 없고 특히 이번 사태도 보면 아니 국가 간의 갈등인데 그건 정말 진짜 심지어 뉴스에 관심 없고 아예 그 갈등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일 텐데 네. 그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좀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니엘이 말을 좀 이어서 말하자면은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나라 국가들이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에게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인도와 파키스탄도 거의 4번 가까이 전쟁했잖아요. 네. 인도 인구가 지금 13억, 파키스탄은 6억입니다. 그런데 GDP, GNP를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2,000불대, 3,000불대예요. 만약에 이 전쟁을 안 했었으면은 전쟁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지금이 정말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학교 못 가는 애들도 많고 이 전쟁 비용들이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들 있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1950년대부터 그 미국과 영국이 이란 정부에 구타대를 시켰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어간 이 문제들 있지만은 뭐 누구 편이 맞다, 누구 편이 틀다보다는 결론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라는 말을 그렇죠.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인데요. 네. 1988년에 이란 항공기가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상공을 지나고 있었는데 당시 이란 군함과 미 해군이 교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해군이 이란 항공의 민간 여객기를 이란 공군기로 착각하는 바람에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탑승객 290명이 전원 사망했었답니다. 1988년에. 네,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그런 참사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 또 이번에 럭키 씨가 얘기를 해주시죠.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러시아 항공기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항공기를 격추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탑승자 78명이 천원 사망했고 도대체 왜 러시아 항공기가 격추시켰나 물어보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군인이 훈련하던 중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여객에 맞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사과를 하고 배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서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착각했다, 실수였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1983년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었고요. 뉴욕에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기가 이 소련 전투기 미사일에 격추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소련은 대한항공기가 미국의 감시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후에도 결국 뭐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네. 결국 그냥 안타까운 무려 269명의 목숨만 빼앗는 참사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5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꽤 오래 전인데요. 당시 홍콩이 중국 아닌 이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홍콩 여객기를 공격해서 탑승자 18명 가운데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네, 거기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 기적일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 중국은 홍콩 여객기가 그 민항기가 아닌 대만의 전투기인 줄 알았대요. 그러네요. 1954년에. 네. 진짜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국가 간에 이런 큰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 이거를 뭐 실수로 했다, 착각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이해가 안 사실 되네요. 오늘 우리가 이 토론하기 위해서 조금 또 찾아보니까 네. 이런 사건들이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찾아보니까 맞죠. 진짜 50년대도 그렇고 또 83년 한국 사건도 네. 있고 참 생각보다 너무나 이런 사건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런 사건이 왜 있는지가 참 이게 뭐가 조금 방법을 조금 세야 뭔가 좀 대체를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요. 할까 참.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끔씩 무서워요. 한국 들어올 때 네. 이제 베이징 걸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북한이 혹시 쏘지 않을까? 제가 사실 가끔씩. 제가 사실 이 말 하려고 했는데 내일 말에 100% 공감합니다. 네. 인도 갈 때 이게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항로가 나오죠, 은근히 이게 뭔가 은근히 긴장하게 이자 밑에 돼요. 좀 네. 보게 되고 약간 뭐 이렇게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약간 맞아요. 또 조금 갈등이 있고 87년에 그런 사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고 아니고 아예 네. 폭발시킨 거지만 네, 우리 전세가 얼마나 불안전한지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뭐 정말 예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네. 특히 두 분은 또 비행기를 탈 일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더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규범상에 보면요. 무기를 사용한 민간 항공기 공격행위 당연히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 건데 뭐 국제 분쟁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인 곳이 많고 분쟁 지역도 너무나 많은데 이런 유사한 사고들은 좀 어떻게든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국제적인 공조라든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국가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떤 소통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비행기가 격추시키기 전에 비행기 쪽으로 연락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또 막상 지금 되게 민감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란이 또 미국이 혹시 공격할까봐 이제 불안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 이란이 지금 복수했을 때는 2번 이미 그러니까 그 알리긴 했거든요. 미리 맞습니다. 연락해서 알리기도 했고 그래서 네. 사실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가하는데 이런 소통 문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불안한 상황에서 혹시 언젠가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다른 비행기 갑자기 뜨니까 이거 전투기 아닐까 해서 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더 이게 사실 큰 문제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네.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21세기에 지금이 기술적으로 제일 많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이란 쪽에서는 저는 지금이 모든 게 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그냥 추락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연락했는데 그쪽에서 연락 없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되지 않을까. 약간 조금 또 기다려봐야 되고 이게 또 의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싶어요. 지금이 그냥 실수를 했다고 했지만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전 세계 정치가 좀 불안하고 네. 물론 뭐 트럼프의 뭐 정치라든지 뭐 조금 압박감을 느끼더라도 민간인에게는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 고민하고 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럭키 씨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뭐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애청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제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가 이거 좀 틀었으면 합니다, 진짜. 자, 영어로 좀 방송할까요, 저는? Save the world, please. 그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어떤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을 끼치는 뉴스가 아니면 사실 잘 보지도 않게 되고 크게 관심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국가들이나 그 상황을 이용하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챙기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전 세계인들이 항상 보고 있고 우리가 그걸 계속 뉴스를 주시하고 있어라는 인상을 주면 사실 그것 자체가 모니터가 될 수 있고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인도가 간디의 나라있잖아요. 비폭력의 아버님이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에 눈 임함으로는 전 세계가 장남이 된다? 약간 장인이 된다. 장인이 된다. 약간 그러니까 내 눈을 이거 영어로 eye for an eye makes the whole world blind.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어떤 보고 네, 한국에서도 눈에 눈 이해는 이해하잖아요. 이. 근데 네. 눈에 눈 하면은 전 세계가 눈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아. 이건 내 문제라고 너의 문제라보다는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뉴스는 내가 스스로 해당되지 않은 뉴스면은 관심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언제 느꼈냐면은 저희 이제 도장에서 여성 호신술 책자 같은 거 만들었는데 거기서 네.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만약에 어떤 여자가 당했을 때는 길거리에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근데 부랴부랴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거죠. 얘기 많이 그러니까 내가 합니다. 스스로 그건 이제 해당되는 건데, 근데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세계화돼 있는데 나한테 아예 해당되지 않은 뉴스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라든지 단기적으로라든지 항상 해당되고 나한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꾸 모니터링하고 또 SNS 통해서 그런 거 자꾸 언급해야지 정부라든지 다른 민간 단체들도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잠성이 필요하고 너무 모든 곳에 너무 빨리빨리 반응하는 게 또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경 없는 토론, 럭키 그리고 다니엘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악 듣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다니엘 씨가 선곡을 해오셨어요.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또 네. 이런 네. 주제에 맞게끔 또 다니엘이 또 어떤 노래 가지고 오실까? 그분의 콘서트 영상 얼마 전에 유튜브로 봐가지고 반가워서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엘튼 존의 Candle in the Wind이라는 노래 Candle in the 가져왔어요. 네, 노래 듣고 저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hile those around you crawl. Goodbye, no, 네.
엘튼 존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좋습니다. 네, 캔들 인 더 윈드 들려드렸습니다. 자, 국경 없는 토론 럭키 그리고 다니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0781번님께서 선물 받았다고 어떤 인증 선물 사진을 받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저희 연말 특집 네, 했을 그러니까 때 누구 선물 받으셨어요? 선물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누구 선물이죠? 수잔 씨 선물 받았다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니엘 씨 선물 당첨되신 분도 저희 지금 엄청 기다리고 계실 네, 텐데. 맞아요. 오늘 가져왔어요. 네, 오늘 가져왔으니까 가져오셨답니다. 금방 보내드릴게요. 네. 네, 조만간 바로 저희가 식당권은 아무것도 아직 안 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먹을까요? 근데? 보내드렸으니까 조만간 가시지 네네네네.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분께도 저희가 식사권을 꼭 YTN 라디오 듣고 왔다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7479번님께서 세만시 하는 시간이다. 전진용 아나운서님 오늘도 알찬 소식 듣게 돼서 기쁩니다. 요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데 저한테는 왜 전화가 안 오죠? 라고 하셨습니다. 라디오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래요? 아세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어떤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무작위로 전화가 와서 요즘 어떤 채널을 들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방송사 이름을 말하고 네네네네. 그 채널에 어떤 프로그램을 듣냐라고 물어보면 프로그램 명을 말씀하시면 그걸 이제 취합해서 청취율 이제 순위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우리 네. 세만 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 만약에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듣는다. 그리고 그중에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를 듣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너가 오래 가겠네요, 그렇게 하면. 그럼요. 좀 부탁해야 네. 되겠네요. 네, 저희가 오래 가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니까요. 네네네. 제가 원래 방송 중간에 저희 꼭 말해달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리거든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그냥 이쪽 안에 이렇게 홍보가 돼버린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유, 혹시 감사합니다. 두 분도 전화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좋죠, 뭐. 그러면 어디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당연히 지금 엠본부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떡하지? 저는 당연히 YTN이죠. YTN은 세만 씨를 그럼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2020년에도 세만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인사를 주시면서 세계적인 시사와 뉴스 그리고 이슈 문제들을 또 같이 생각해보고 알리고 해결하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이 토론 주제 이어가 볼 텐데 네. 앞서서는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 이란 여객기 사건이 최근에 터졌을 때 처음에 이 여객기가 보잉 737 기종이라서 또 보잉에서 문제가 터졌구나 이런 보도가 그것도 고민했었어요. 네, 나왔었어요. 기억을 다들 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보잉 737 얘기도 저희가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여객기예요. 지난해 2차례 여객기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비행기 탈 때 혹시 이거 보잉 737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봐야 된다. 네네. 이런 걱정들 많이 하더라고요. 두 분 혹시 비행기 탈 때 엄청 많이 타고 하니까 사실 네. 또 비행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떤 항공사가 비행기들이 되게 오래 타고 이런 사고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맞아요.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좀 737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스티뮬레이터가 웬만한 기장분들은 이게 잘 몰랐대요. 이게 훈련되는 기장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게 약간 어떤 간 상태에서 약간 자동으로 그게 약간 노스 다이브라고 하나요? 그 약간 추락하는데 그거를 다시 올릴 수 없다. 약간 제가 설명 잘 못하지만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추락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 그거 에러가 있어서 지금 모잉 쪽에서도 이게 조금 고민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것도 제가 역시
조종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거 사실 보잉 737 맥스랑 그리고 일반 737은 좀 물론 같은 보잉 737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맥스는 럭키 형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 들어간 건데 네. 거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 정말 맥스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락한 비행기는 물론 미사일 격추이기도 했지만 네. 맥스 아니라 그냥 일반 보잉 737이었거든요. 보잉 737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연관성이 없고 잘 평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거의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냥 보잉 737이라고 해서 다 문제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보잉사 하면 사실 정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기 그쵸. 큰 항공사. 제조업체잖아요. 에어버스 그런데 같이 생겼죠. 이런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좀 이해도 안 가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비용 절감, 무리한 설계 변경이 네. 이유라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제조업체죠. 에어버스가 있는데 여기와의 경쟁을 위해서 737 맥스 기종을 이제 지나치게 개발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은 항공기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사업에나 또 적용이 되는 사실 문제겠죠. 이 사고도 최초 일어났을 때 아마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 미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적 문제 없다라고 처음에 변명했었거든요. 근데 추락도 한 두세 개가 일어난 후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좀 인정하고 처음부터 조금 더 했었으면 피해를 안 받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에어버스하고 그 경쟁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연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거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맥스 정말 한 100대 정도 주문했다고 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지금 배상 문제 있고 어떤 어떤 보잉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쩌면 이게 보잉 파산까지 갈 수도 있다고. 왜냐면 지금 배상 문제도 그럴 수도 걸려있고 있죠. 하니까. 그렇죠. 거의 다 지금. 네, 그건 진짜 보잉 한번 자세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그 회사의 파산 또 문제지만은 여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안전하고 아무래도 새로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런 문제 만들어서 추락까지 될 수 있을 원인이 되면은 그거는 무조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웠습니다만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만의 이익, 자국만의 이익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특정 기업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다가 정말 그걸 이용하고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의 안전이 피해를 입는 일 정말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는 늘 세만시를 듣고 맞습니다. 네네. 항상 깨어서 국제 이슈를 늘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네, 오늘 맞습니다. 정말 큰 교훈을 얻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인도 럭키 독일 다니엘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